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특혜 채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선관위는 왜 이렇게 부패를 감싸려고 하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권익위가 선관위의 이른바 배째라식 비협조적인 조사 태도를 질타한 것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조사를 총괄하는 정성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는 끝없는 거짓말을 멈추고 조사에 협조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는 또 선관위의 그 약속마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술책이라면 선관위 직원들은 검찰로부터 강제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정성윤 부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검사와 부산대 로스쿨 교수 등을 지낸 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올해 1월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달부터 35명으로 선관위 채용비리 조사단을 구성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조사에 협조하겠다던 대국민 약속과는 달리 부패를 감싸고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날 정성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선관위의 특혜 채용 현장조사 비협조 사례를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권익위가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최근 7년간 채용 실태 점검에 필요한 필수 자료와 비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인사 기초자료인 정원, 현원표, 조직도, 직원 명단 같은 기본적인 자료도 대부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선관위는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인사 시스템 열람도 거부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이 정도면 그야말로 속말로 거의 배째라 수준의 버티기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성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선관위 채용 비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헌법 파괴에 준하는 사건이라면서 그런데도 선관위는 비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 또는 지인 찬스가 없었는지 전혀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선관위는 권익위의 조사는 비협조와 지연작전을 통해 무력화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면서 그렇게 해서 선관위 직원들의 안위는 일시적으로 지킬 수 있겠지만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져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 선관위는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하루빨리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익위는 선관위 조사에 착수한 지 약 2주 만인 지난 15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선관위가 당초 제공하기로 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조사팀이 선관위 직원과 접촉하는 것조차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도저히 그냥 말로 해서 안 되는 조직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방법을 통해서 선관위의 각종 문제점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한국 내의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 제재 해제를 읍소하고 종전선언을 합창했다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국가 정체성 부정하는 세력이 많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서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의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자유총연맹이 6.25 전쟁 직후인 1954년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수호 사명을 다하기 위해 결성됐다면서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사랑을 가진 여러분들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전임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또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강조한 이런 부분들을 강도 높게 겨냥한 경고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는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다면서 자유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 핵 기반으로 격상, 한미일 안보 공조, 한일관계 복원과 정상화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의 외교는 국제규범을 존중하는 5대양 6대조의 모든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외교로 발돋움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축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서는 16차례에 걸쳐 박수가 나왔으며 곳곳에서 윤석열을 외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축사를 마치자 참석자 전원이 기립해 박수를 보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구대원 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지부 부회장, 류명선 정읍시 지회 부회장 등 18명에게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는 이날 기념사에서 과거 이념이 다른 정부에서는 자유총연맹의 역할이 위축되고 제약이 많았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연맹은 이념적 정체성과 조직을 재정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총재는 이어 이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지킴이 역할에 위협되는 세력과는 단호한 태도와 명확한 입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때 연간 2조씩 늘어난 민간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보조금은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 합리화해야 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정치보조금은 없애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 연간 2조 원 가까이 늘어난 소위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국가보조금 사업에서 회계법인 등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기준을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도 지난 정부 때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서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면서 보조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는 때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적어도 이런 두 건의 발언, 즉 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서 한 발언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 발언, 이런 발언들은 대단히 정확하고 둘러가지 않고 바로 직격탄을 날리면서 문제의 핵심을 꿰뚫은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높이 평가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